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교 음악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태교에 있어서 좋은 음악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을 뭐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음악의 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늘 음악 치료 그 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음악은 치료적인가?' 또 '음악의 어떤 요소들이 치료적으로 활용되는가?' 그리고 그 대상에게 적합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적용하고 중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거리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국내에는 태교만 전문으로 하는 음악 치료사들이 아직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인제 태교 음악 치료사로도 뭐 산후조리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 어 임상을 하시는 분들을 보기는 했는데 외국에 비해서 아직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의 비율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좀 연구를 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의 어떤 음악 치료사 선생님은 그 분만실에서만 전문적으로 어 그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음악 치료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서 정말 그 치료적으로 전문성 있게 접근하는 그러한 임상이나 연구들이 많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에 이제 다다른 것 같습니다. 음. 음악 지각 발달, 음악은 왜 치료적인가? 또 구체적인 태교 음악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가장 늦게 닫히는 감각 기관이 청각인 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신 4개월경에 인제 청각 그 기관이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임신 27주 정도에 약 96%의 태아가 200 에서 500 헤르츠 정도의 음고에 반응한다고 하는데 점점 이 어 범위가 인제 가청 범위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 태아 관련 연구를 보면 임신 27주 정도에 약 96%의 태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50 에서 500 헤르츠의 음고에 반응을 한다라고 뭐 이런 연구들도 있고 보통 남성의 평균 음고는 125 헤르츠, 여성의 평균 음고는 220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인제 임신 27주 정도면 어 그러한 그 음고에 반응한다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33 에서 35주 정도에는요 1000 에서 3000 헤르츠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범위의 소리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죠. 어린 태아를 대상으로 참 한 연구들을 보면 '어떻게 연구했을까?' 하는 좀 되게 예 경이로운 마음이 좀 들기는 하네요. 태아에게 외부의 소리는 태아의 행동과 두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규칙성과 새로운 자극이 공존하는 음악 이런 음악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리나 음악은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큰 소리, 깜짝 놀라는 이런 소리 별로 좋지 않겠죠. 그리고 사이렌 소리처럼 긴장감을 조성하는 소리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달에 따라 선호 음악은 바뀌더라도 조성 음악, 음악의 시작과 끝의 법칙, 리듬과 박자의 규칙은 일정한 선호를 가지고 간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1차 청각 피질 신경세포는 출생 시부터 연결돼 있지만 그 신경 연결 체계는 이제 5 세에 이르러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다 완성된 형태의 연결 체계의 그 청각 피질 신경세포는 12 세에 이르러서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음고 지각 발달을 위해서는 이제 초기에 다양한 소리에 대한 노출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높은 응고에 대한 변별이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연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음고에 대한 그런 변별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을 인제 알 수 있습니다. 그 BGM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음악은 말 그대로 주의 집중 대상이 아닌 그런 음악을 말하는데, 뭐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감상하지 않는 음악, 그러니까 리스닝 되는 음악이 아니라 히어링 되는 음악, 그냥 저절로 들려지는 그런 음악인데요. 이런 음악들이 사람들의 의식적인 이목을 끌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사용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음악이 그 우리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러한 또 기능이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음악을 선택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음악이 무의식 중에 우리의 행동, 느낌과 사고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음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쇼핑이나 정치 이런 데 많이 활용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배경음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90 년대 그 미국의 뉴욕 그 시장 줄리아니는 그랜드 센트럴역에 하루 종일 모차르트 음악을 배경으로 이렇게 틀어 놨을 때 뭐 범죄율이 33%나 줄었다, 뭐 이런 또 연구 결과가 또 있더라고요. 음악의 치료적 속성 간단히 살펴보면요. 감정의 도구로서의 음악, 정말 음악이 치료적으로 활용될 때 정서적인 변화, 해소, 전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면에 다 묻은 뮤직 차일드라고 하는 음악아가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 그 음악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 타고난 그러한 것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음악아를 잘 깨우고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의미 있겠죠. 그리고 음악과 인간의 그 정서적 관계성을 한번 보면 양수 환경에서의 그 리듬적 노출은 그 리듬에 따른 정서적 상태를 간접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 태내의 양수 환경에서의 선율이 다양하게 노출되는 것은 모의 그 어머니의 목소리의 음악적 특성과 그러한 느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듬과 선율이 각각 좀 다르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음악 태교를 해야 하는가? 네. 청각은 인간의 감각 중 가장 먼저 열리고 가장 늦게 닫히는 감각 기관이고요. 태중의 그 청각 기관은 다른 감각 기관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세상을 인식하고 배우는 최초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소리는 공기보다 물속에서 5배나 빨리 전달되고, 소리는 유체 안에서 더 확장되어 피부와 귀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태교는 태어나기 전에 돌봄 또는 교육의 의미로 매우 중요한데요. 이 태아 상태에 있을 때 이 청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러한 경험들이 나중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매우 그 주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극들을 주는 것이 많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교 음악 치료 전문가의 우리가 필요성이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태아에게 외부의 소리는 태아의 행동과 두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예측 불가능한 그런 갑작스런 소리,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소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규칙성과 새로운 자극이 공존하는 그런 소리 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칭얼거리는 아이에게 그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칭얼거릴 때 엄마의 심장 소리나 백색 소음을 들려주면 안정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기에게 계속 태내 환경에서 경험했던 소리들만 들려주면 더 이상 발달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자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신경 그런 세포의 발달을 위해서요. 그리고 규칙적인 리듬에 정서를 담은 멜로디가 첨가되고 정서의 색깔을 더욱 명확하고 풍부하게 해 주는 화성이 더해지는 그런 자극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음악적 자극은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료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단서입니다. 아마 모차르트 음악이 태교 음악이 좋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정말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아이가 똑똑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모차르트 이펙트는 네이처라는 그 학술지에 그 연구가 실리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이 연구 내용은 사전에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공간 추리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 뭐 이런 연구 내용이었어요. 공간 지각 그 추리력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연구가 발표되자마자 갑자기 모차르트 음악이 아이를 똑똑하게 하는 음악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모차르트 음악이 IQ를 높인다는 결과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클래식 음악은 아이를 똑똑하게 만든다는 믿음으로 번지는 현상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에 뉴햄프셔주는 클래식 음악 CD를 아이를 가진 엄마들에게 배포했고 또 플로리다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요. 클래식 음악을 듣도록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모차르트 효과와 관련해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됐는데요. 뭐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어요. 뭐 좀 슬픈 음악, 알비노니 현을 위한 쥐단조 음악 뭐 이런 음악과 비교했을 때 뭐 슬픈 음악은 시공간 능력을 향상시키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또 나왔고 그 모차르트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또 블루어 효과 연구라는 것을 한번 보면 그 영국에서 BBC의 협조를 받아서 200개 학교 8천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시 그 실시한 연구인데요. 그 블루어라는 영국의 밴드 음악, 이제 유명한 밴드 음악을 들은 집단, 그리고 또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집단, 또 심리학자가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 집단, 그 세 집단을 놓고 동시에 연구를 했을 때요. 그 블루어라는 영국의 밴드 음악을 들었던 집단이 시공간 능력 테스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블루어 효과라고도 인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그 꼭 모차르트 음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선호하는 음악 이런 것들이 의미 있다 이런 내용으로 또 볼 수 있고요. 저도 예전에 모차르트 이펙트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저희 인제 아이를 막 출산했었는데 24 시간 동안 그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그 CD가 그때 굉장히 그 시리즈로 잘 판매가 되었었는데 그거를 24 시간 동안 계속 틀어 놨던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하니까 상관없지만 아이가 정말 좋아했을까 좀 혹시라도 괴로웠던 건 아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그런 마음도 좀 드는데요. 그 모차르트 음악처럼 안정돼 있고 예측 가능한 그 리듬과 선율로 진행되는 그러한 곡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 음악만이 클래식 음악만이 반드시 뭔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산모가 선호하는 그러한 안정된 음악을 반복적으로 듣고 좋은 그 심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모차르트 이펙트까지 해서 어 태교 음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내면에 있는 음악알을 깨우는 음악의 치료적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